이 시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장 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서 2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네, 오늘 먼저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땀 흘려가며 수고하며 일해야 되는가? 좀 일을 좀 떠나서는 살 수는 없는가? 바쁘지 않고 좀 조용한 세상에 살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일이 여러분 없으신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아담과 하와가 범죄 안 했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살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셨습니다. 창조하는 순간부터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 여기 존재한다라고 존재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일의 시작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렇게 땀 흘리는 것은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일하는 존재로 불러주셨는데요. 어떤 일인가? 오늘 읽은 28절에 보니까 생육하는 거, 번성하는 거, 땅에 충만하는 거, 특별히 또 땅을 정복하는 거, 다스린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완수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곡됩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은 타락하죠. 그래서 참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결과가 좋은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이 왜곡되니까 일하면서도 힘들고, 그리고 일하면서도 불평불만이 되고, 또 일을 실컷 했는데 결과도 안 좋고, 이게 모두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이 뭔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인가? 바로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가 일이라고요? 믿는 게 일이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자연 만물은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이잖아요. 동물들은요, 본능대로 움직이잖아요. 그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주신 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사람에게는 이게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주는 겁니다. 주는 것. 독생자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독생자를 받았으니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닥다리가 돼서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오늘 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 말씀에 공부해서 남주나 그러죠. 예,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남 주시고, 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셔서 남 주시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내가 이런 집안일 하려고 시집 왔나?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들이 정말 위대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해 내는 거죠. 제가 이번 추석에 집에 가서 사진첩을 뒤지다 보니까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너무 낯익은 얼굴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하니까 조금 전에 기도해 주신 이성수 집사님, 우리 6학년 때 선생님이셨어요, 고향에. 그때 기억해요. 집사님이 우리 그 청년, 그러니까 그때는 선생님들이죠.
젊은 청년 중에 제일 이쁜 사람 데리고 갔어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유분영 권사님.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믿고 또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가정을 또 꾸리는 거. 그래서 여기 와서 두 분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또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이번 한 주간도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의 일 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특강으로 우리 귀하신 우리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지사님이시고요, 우리 김용복 샘병원 원장님이십니다. 우리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실 텐데 여러분 유익하고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모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여러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체를 포함한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잘 지내며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찬양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간수하다가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 우리가 잘 이 세상에 살 동안 잘 간수해서 건강하게 지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잘 돌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가시는 그날 갈 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됐네요. 제 앞에 보는 화면이 제 뒤에 하는 화면이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요게 쓴 이유가 그게 좀 뒤에다 김용복 MD, PhD라고 집사로 안 쓰고 이렇게 썼습니다. 의사로 강의하는 거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나중에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오늘 시간이 안 될 거니까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든지 묻든지 하시면 됩니다. 거꾸로네요. 자, 이제 그 생활 습관 의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붙였는데, 이제 의학이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학이란 정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제가 오늘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학이란 이제 베이스 아래 생활 습관을 굳히면은 우리 몸이나 심지어는 우리의 스피리추얼 케어까지, 영적 케어까지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의학이란 것이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질병의 치료와 예방입니다. 두 번째는요, 환자 개인과 사회 전체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의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베이스에서요, 생활 습관 의학이란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이 만성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만성 질환들이 이제 당뇨나 혈압, 그 다음에 암도 그렇게 더 보면 됩니다. 그 여러 병들이 있는데요, 우리 생활 습관을 좀 잘 고치면은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예방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고칠 수도 있고 잘 유지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생활 습관학이라는 분야가 좀 나왔습니다. 만성 질환들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제 치료하는 것들이 약물 치료, 이제 그 다음에 뭐 안 되면 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약물을 쓰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런 질병들을 이제 예방하고 고치는 데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비약물적이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호감이 많이 가는 학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단순하게 제가 이제 의학이라는 것이 근거 기반의 의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옛날 누가 그렇게 하니 되더라. 옛날에 소시적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설사가 나면은 양귀비를 따서 젖 먹게 하니까 설사가 멎더라.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그런 것만 가지고 의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뽑아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한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근거학이란 거고요. 그러고 난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곳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 있는 병들이 많을 겁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나이가 들면은 이제 기억력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인지장애라든지 이제 여러분들 알면 저 밑에 있지만 치매나 알츠하이머 질환, 그다음 노화, 그다음에 암 발생에까지 이 생활 습관학이 범위를 미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것이 잘 되면은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적어서 의사들이 굶어 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미국에는 이것이 진행되고 난 뒤 한 10년이나 시간이 지났거든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었어요. 미국에는 이런 생활 습관학을 기반으로 한 외래가 열려요. 그리고 환자들이 모여서 의사의 지도 아래 이제 그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오더를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약을 먹지 아니하고 병 치료에 접근하는 법들이 좀 많이 생겨났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모이면은 다 피를 받더라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우리 한국도 그래 될 겁니다. 우리 한국이 2019년에 처음으로 적어도 시험이 있습니다. 보도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2019년 말에 12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 1회 보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작년이죠. 비로소 이제 생활 습관 의학 뭐라고 그러나요? 학회가 이제 처음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조만간에 좀 시범으로 몇 군데 한국에 좀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좋은 결과들이 나오면은 우리도 아마 그렇게 접근할 것 같아. 의사들은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셔도 되고요. 자, 이제 이런 병들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학의 이제 카테고리를 보면은 저렇게 6가지입니다. 이제 생활 습관하는 것이 저렇게 6가지 카테고리로 접근을 해서 환자들의 질병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진행을 중지시키고 또 좋아지면 우리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음식, 그 다음에 운동, 스트레스, 그 다음에 위험물질, 수면, 간격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거 이제 기초적인 이제 강의를 저도 이제 받았는데 거의 한 30시간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오늘 한 30분, 길이 한 40분일 겁니다. 근데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제가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6가지가 있거든요. 자연, 식물, 음식, 규칙적인 신체 활동, 그 다음에 수면 회복,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약물, 그러니까 담배, 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습관성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사회관계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그 뒤에 겁니다. 영적 돌봄입니다. 스피리추얼 케어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가지고 관계를 잘 가지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명 연장이 되는 것들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가만 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딱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 싶어서 스피리추얼 케어 부분도 이제 플러스를 해서 아마 타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제가 제목 나올 때 보면은 이제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이제 그게 이제 한국말이 특별히 없더라고요. 개조란 말인데 리노베이션이라는 말입니다. 개조시킬 수 있다. 하는데 제가 그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것이 이제 자꾸 진행되면은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스피리추얼 케어 부분이 우리 생명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조금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을 좀 올렸고요. 여러분들 2020년 6월 달에 우리 한국 통계를 제가 보니까요.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안 보이죠? 근데 통계청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공동조사에서 보면 2020년 6월 달에 놓은 통계입니다. 우리 한국 인구가 5,100만이네요. 5,100만이고 남자 여자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 생존 확률입니다. 70세가 되면은 우리가 86% 정도가 삽니다. 살아있고요. 14% 정도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75세가 되면은요, 우리 54%가 생존하고 46%는 저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되면은 100명 중에 70명이 우리하고 달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달리하고요. 85세가 15%, 90세가 되면은 100명 중에 5명만 생존한다. 이 보고입니다. 여러분들 즉 85세는 넘고 90세까지 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가 이겁니다. 기대 수명.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기대 수명이 한 80세 됩니다. 80세까지는 내가 살 거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살 시간들이 어떻게 되냐면 66세입니다. 그럼 나머지 11.7세는요, 병든 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생활 습관의학의 주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실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다가 가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고요. 그 여러분들의 다 같은 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청년들이 없으니까요. 다 같이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11년을 알아야 된다는 그 말인데요. 조금 더 단축함 시켜봅시다. 그것이 이제 제 소망이고요. 근데 이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11년을 그렇게 알면서 건강하지 못하게 사느냐 그러면요. 통계를 보니까요. 이것도 2020년 통계입니다. 같은 데서 나온 통계거든요. 제가 보니까 남자, 여자 공이 암으로 사망합니다. 이게 미국하고 조금 통계가 다르더라고요. 미국에는 심장병이거든요. 근데 한국도 아마 조만간에 그리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질환 두 번째고요. 이제 폐렴증은 빼고요. 세 번째는 보니까 여자는 뇌혈관 질환, 남자도 네 번째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런 병들은 생활 습관으로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그 다음에 거꾸로 역전도 가능한 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생활 습관이 도입되어서 주지시키면은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사망 원인을 보면요, 이게 추세입니다. 제위에가 암으로 가는 가면 갈수록 암이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빨간 것이요, 이제 심장질환이거든요. 심장질환도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뇌혈관 질환인데요. 이런 병이 그냥 사망 원인으로 남아있으면 좋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있잖아, 잘 컨트롤 하면은 좀 더 건강하게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중에서 아까 6가지 카테고리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음식입니다.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만 오늘 잠깐 제가 언급을 하고요. 이제 이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10년 동안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몰랐는데요. 제가 10년 전이면은 지금 2011년이에요. 이제 피지에서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 있어서 한참 제가 공부할 때인데, 그때부터 데이터 그램 쌓였는데 우리는 좀 몰랐죠. 2019년도에 비로소 한국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빨리 우리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이미 데이터들이, 그게 의학적인 데이터들이요, 수만 건, 수십만 건의 데이터들이 쭉 올라와 있어서 이제는 이제 체계화되어서 우리도 좀 해야 된다. 근데 음식의 유혹인데요.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29절에 목사님 말씀 읽었듯이 우리 너 양식이다. 제일 처음에 식물만 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도 식물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채식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채식주의, 우리 이제 이 고기 프로테인을 안 먹으면은요, 이 사람들이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이제 프로테인이 나와 있는데 그걸 안 먹으면은 못 산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비건들도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그 사람들도 아주 슬림하게 있지 않습니까? 아주 병 없이 잘 삽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주시기는 식물만 주셨고요. 근데 이것도 조금 먹으면서 잘 사는 점도 있고, 두 번째 보니까 창세기 9장 3절에 보니까요, 이제 노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식물을 주셨고 동물도 내 양식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기 먹는 사람들은 고기가 그렇게 맛있어서 잘 먹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좀 안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요,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고기 맛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레위기는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첫째 제사 종류에 대해서 쭉 이제 사람이 만들어지고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이제 뭐부터 하느냐 되느냐 하는 것을 레위기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제사 어떻게 지내는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음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먹어야 될 것, 안 먹어야 될 것, 하나님 지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그만큼 오고요. 그 다음 뿐만 아니고 신약 시대와도 보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제일 처음에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 제일 처음에 마귀가 묻는 것이 접근해 오는 거 뭐냐면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 가지고 접근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뒤에 다른 것들은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 먹는 것 문제는 가장 먼저 마귀가 예수님한테 유혹하고 달라들거든요. 그만큼 먹는 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부딪혀야 되는 문제인데, 이 유혹이 굉장한 유혹입니다. 요새는 이제 먹는 것 잘해도, 잘 먹어도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유튜브도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화하게 보면은 6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운동도 참 중요한 부분에 속하지만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됩니다.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음식에 대한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요. 이제 그런 음식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오래 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건강한 음식은 뭐냐? 조금 전에 아까 이제 초록색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요, 통채 음식, 통곡류랍니다. 통곡류, 홀 그레인 푸시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가공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이제 음식들이 다 가공을 해서 있지 않습니까? 넣으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설탕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하얀 설탕이 특히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피지에 있을 때 보면요, 누런 설탕 있잖아요. 가공이 덜 된 설탕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가공이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좋지 않는 음식으로 좀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예를 대표해 줍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는 식물성 기반 음식을 들라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이제 동물성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공되지 않는 곡물을 먹어라. 둘째는 식물성 기반한
음식을 먹어라 하는 것이 건강한 음식의 키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요게 이제 플랜트 베이스드 푸드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식생활. 나중에 이거 모든 이 데이터들이 이제 미국에서 건너와서 우리에게 있잖아 하다 보니까 이거 한국어로 번역을 하기가 쉽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때 이제 그런 말들을 가능하면 다 한국어로 제가 번역을 다 돼 있고 그걸 다 했습니다. 근데 말이 좀 안 통하는 것도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고 또 다 찾아보면 다 되니까요. 자, 보세요. 음식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플랜트 베이스 음식, 그러니까 식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내가 이제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항암, 유발, 정진, 진행 관련한 이제 렉틴이라는 우리가 그게 음식 중에 요소가 있는데 이걸 먹으니까 이제 암에 대해서 이제 유발하고 정진하고 진행되는 걸 좀 막더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보고가 됐습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콩가루 식사를 대접하니까 대장암 위험이 훨씬 줄더라.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통째 곡물류. 이거 아까 내가 홀그레인이라고 그랬는데 가공하지 않는 이게 식품들을 먹으니까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이런 것들이 훨씬 준다 하는 데 보고들이 지금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 예. 그래서 이제 보면요.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잠깐 볼게요. 저 앞에도 그 태블릿 푸시가 있는데 이게 자기 맘대로 잘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요. 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이 데이터들을 위해서 10년 동안 축적된 데이터들을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하던 뭐 심혈관 질환, 암, 당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런 데이터에서 보면서 이제 제가 근거를 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그렇으면 이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쭉 정리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제 해로운 음식이 뭐냐? 이제 이걸 있잖아요. 말은 해로운 음식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패토제닉이라는 영어를 무시하면 병을 일으키는 약이라 음식이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런 것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지방, 과도한 포화지방, 단당류, 그 다음에 염분, 화학물질, 맛있게 하는 화학물질이죠. 고기, 고가열 이 조리를 할 때 이 열들을 굉장히 높은 열 가운데서 처리한 것들은 화학물질이 음식들이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있고 그 다음에 염증 물질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오른쪽 이제 보면 이제 채소류 그런 이제 식물 베이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식물이라 되어 있습니다. 섬유질, 바이오케미컬 이거는 뭐 한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케미컬 들었었고요. 식물 요소, 항산화 물질, 항염증 물질, 식물 스테롤, 유산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물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식사가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이 이제 해로운 물질을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전체가 다 깔려 있는데 그걸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이제 이런 물질은 가능하면 최소화시키라. 그 다음에 이런 물질을 가능하면 많이 먹어라. 이런 물질이 대개 보면요 통곡류 그러니까 곡물하고 그 다음에 채소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로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런 계통의 약을 먹어라. 저 음식을 먹어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에는 6가지 이제 필수 영양소가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이제 다량용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미량 음식이 있는데 다량 음식은 칼로리를 만들어내는 음식이고요. 우리 반드시 먹어야 되죠. 둘째는 미량 음식은 칼로리를 만들지는 않지만은 우리 몸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펑션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비타민하고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것들을 이거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몇 개 조금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탄수화물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몸에 한 50% 이상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 이제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하던 이제 통곡료 베이스로 이제 식물성 베이스로 약을 먹으면 좋겠다. 음식을 먹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가능하면 가공식품을 피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제 가공식품 중에 보면은 설탕, 밀가루 다 먹죠. 저거 없이는 우리가 살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먹는데 가능하면 좀 적게 먹고 위에 채소, 과일, 콩에도 여러 가지 음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탄수화물도 많고 단백질도 많고 덩이 줄기하고 이 채소류나 안 그러면은 이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섭취하면 좋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탄수화물을 이야기할 때 이제 많이 먹는 거 있고 적게 먹는 거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섭취를 못하는 것이 바로 섬유질입니다. 이 섬유질이 이제 이게 대장암도 섬유질은 좋은 거로 좀 보고되고 있고 다 나오거든요. 그 섬유질 뭐 변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몸 안에 있는 장내 세균도 마찬가지고 섬유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40g에서 45g 정도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어야지 저 정도 됩니다. 근데 하루에 이제 5가지 이상의 채소나 과일을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먹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충분히 섭취 못하는 것이 섬유질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설탕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전분은 많이 먹어도 좋는데 가능하면 그러니까 곡물류를 좀 많이 먹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많이 먹는 것이 이제 지방입니다. 한 15에서 30% 먹는 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섭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불포화 지방산 건강에 안 좋은 거로 건강에 좋은 거로 되어 있는데요. 포화 지방산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거로 되어 있죠. 조금 이따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고본에 보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메가3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지금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메가6는요, 좋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거든요. 옥수수 기름을 많이 하지요. 근데 이것도 썩 좋지 않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 불포화 자방산 올리브유 같은 건데요. 이런 것들은 좋은 거로 되어 있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포화 지방산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팜기름, 고기류, 버터. 참 안 좋은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버터가 들어가면 음식이 참 맛있잖아요. 저번 주에 이제 우리 아내랑 어떤 음식을 먹었냐 그러면은 이제 시내 나가서 이제 모처럼 이제 옛날 생각이 나서 돈가스를 먹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돈가스가 육류거든요. 육류를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튀기면은 있잖아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게 트랜스기즘인데 그게 별로 안 좋아요. 인데다가 돈가스를 또 맛있게 하려 그러면 어떤 데는 보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치즈를 있잖아요. 이제 붙이잖아요. 그게 이제 버터 같은 거거든요. 맛있게 먹었죠. 맛있게 먹었는데 다 먹고 나는데 뭔가 좀 찝찝해요. 모를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고 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음식이 있잖아요. 참 이제 한계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도 자꾸 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무슨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지를 좀 들어봅시다. 그리고 이제 둘째,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요, 하루에 이건 나이가 들수록 양질의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젊었을 때보다 단백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근육의 소실을 좀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가능한 하라는 것이 이제 그겁니다. 근데 단백질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단백질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성장과 번식에는 굉장히 좋죠. 이제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 옛날에 의과대학 저희 공부할 때 보면 막 밤을 새기가 힘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기 서양 애들 말 들어보면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해요. 일주일 동안 밤을 새면서 공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해도 밤을 샌 적이 없어요. 새벽 4시만 되면 몸이 못 견디더라고요. 한두 시간 자야지 다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끝끝내 버티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육고기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날은 있잖아요. 버텨내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에너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막 힘들 때는 있잖아요. 이제 고기 사달라고 그래서, 고기 좀 사달라고 그래서 고기 먹고 있잖아.
시험 때는 버티는 거죠. 그 뭐 한 달 동안 시험을 치니까요. 막 그렇게 하면서 버틴 적이 있는데 이게 성장과 번식에는 단백질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 수명 장수하는 데는 있잖아. 별로 좀 도움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분들 이제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되느냐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양질의 단백질을 먹으라 그 말은 이제 단백질 중에서 이제 생선, 이제 가금류도 좀 괜찮고요. 근데 빈, 그 뭡니까 콩, 이런 계통의 단백질을 먹으면 좋다.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고단백질로 갈수록 성장과 번식에는 도움이 되시고 에너지는 힘이 되지만은 수명하는 데는 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그런 곡물류나 그런 쪽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은 이제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미량 영양소입니다. 이거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먹는 곡물류에는 이 미량 영양소가 거의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가 없다고 그래서 뭐 이제 칼슘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 먹는 거 많잖아요. 뭐 루테인 먹고 뭐 단백질을 근데 비타민 D를 먹어라도 저도 좀 아내가 주는데 당연히 먹어야 되는데 먹는데요. 영양소 보니까 막 너무 많이 우리 많이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통곡류 곡물류만 잘 먹으면 있지 않습니까? 다 커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채소류도 있지 않습니까? 다 커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미량의 영양소의 가치들이 고항산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포 건강을 증가시키고요. 아주 우리 몸에 아주 유용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 곡물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채소류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은 나중에 저기 집에 가서 인터넷에 한번 쳐보십시오. 뭐가 들어있다 다 나오니까요. 일반적으로 그것만 잘 먹으면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들은 미국에 온 데이터들인데 우리 한국도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데이터들을 번역을 해서 있지 않습니까? 말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참 섭취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탕입니다. 미국 시기에 5대 설탕 공급원이라 가지고 5가지 나오거든요. 과자, 당류. 이제 저도 이제 근무하다가 오후가 되면 있잖아요. 좀 피곤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누가 이제 초콜릿을 사준 것이 있어가 초콜릿 하나를 먹으면 이제 정신이 좀 듭니다. 그런 건 있는데 먹는 거는 먹어도 있잖아. 너무 많이 먹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이제 말하듯이 이제 탄수화물을 이제 한 50%를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요.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만 이런 것들도 필요할 때는 하는 거 참 좋습니다. 필요할 때 각성제 역할을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유제품이라 있잖아요. 여기도 이거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가능하면은 군것질 좀 적게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콜레스테롤을 우리 음식에서 굉장히 많이 섭취합니다. 달걀. 참 많이 먹죠? 달걀 하루에 하나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만 먹습니다. 그런데 참 달걀 요리가 왜 그리 많은지요? 미국도 참 많아요. 그리고 이게 닭고기라고 돼 있는데 미국은 이미 이제 소비보다도 닭고기 소비가 많이 되는 것 같아. 이 단순하게 닭고기 말고 또 이게 폴트리라고 그래서 가금류거든요. 저게 뭡니까 오리, 그 다음에 터키 이런 것들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많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조금 적게 먹으라 하는 겁니다. 그 치즈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많이 들어갑니다. 치즈 좀 소비를 좀 줄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화 지방을 이제 많이 먹는데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다 맛있게 먹는 음식이잖아요. 버거, 샌드위치, 치즈, 과자류, 유제품이 참 많이 들어가죠. 이것도 우리가 좀 줄여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것이 트랜스지방입니다. 그런데 이게 튀김하면은요, 이게 트랜스지방으로 다 하거든요. 옥수수 기름으로도 하고 뭐 그게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별로 좋지 않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칼로리가 많은 음식도 먹고요. 이것도 뭐 넘어가고 피자. 오늘 아침 놀 때 뭐 우리 아이가 어제 뭐 저희 친구들은 피자 먹었다 해서 생각이 나서 이제 피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피자는 이탈리아 피자하고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피자를 먹어보면 이거는 피자가 아니고 요리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특수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서 피자 맛이 참 민민합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는데 한국에 와보니까요, 피자 맛이 진짜 좋더라고요. 오,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맛이더라고요. 외국에 있다 보니까요. 그만큼 맛있는데 칼로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먹더라도 제발 조금만 드세요. 이제 그 대신 이제 부족한 영양소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잘 커버를 하면은 우리 그래서 이제 영양분을 참 많이 넣습니다. 칼슘, 식이섬유, 그다음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 A, C, D, E, K 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제 뭐 칼슘만 하더라도 이 보십시다. 유제품을 많이 먹는데 미국 사람 많이 먹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보다도 유제품 한 5분의 1밖에 안 먹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막 칼슘 그게 마트에 가면은 널려 있는 게 칼슘하고 비타민 D잖아요. 그거 먹는데 사실 바깥에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5분 내지 10분만 햇빛만 쬐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 커버돼요. 일주일에 5일만 나더라도 다 커버되는데 우리는 집에 붙어 있으려고 밖에 나가면 피부 태운다고 안 나가고 집에만 붙어 있으니까 자꾸 이거 먹는 것 같아. 좀 시간 나면 한 번씩 햇빛도 보고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그게 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이섬유인데요.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다 적어 놨는데, 이거 제가 있는 걸 적어 놓은 거지만, 여러분들 저기 인터넷 쳐보면요. 식이섬유 많은 거 다 나오는데, 딱 동일합니다. 채소류 많이 먹으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해결이 됩니다. 채소류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곡물류 많이 먹으면 좋고요. 가공류 좋은 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도 이제 먹으면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거 적게 있는데 브라질넛, 아몬드, 캐슈, 잣, 아마란스, 에다마메, 이 아데마 뭔지 모르겠네요. 저기 영어로도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그다음 다크 초콜릿 이런 것도 많고요. 피칸, 뭐 피스타치오, 호두, 그다음에 땅콩, 어류, 시금치, 두부, 감자, 콩 이런 것도 굉장히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이거는 그런 게 미량이 다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칼륨, 혈압 높은 사람이 좋다 해서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유제품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비타민도 마찬가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뭐 청어, 곡물 다 있고요. 비타민C도 여기까지 있는데, 키, 케일, 양배추, 게자, 파파야, 파슬리, 완두콩 다 식물들입니다. 식물 베이스로 먹으면 전혀 문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K, 이거는 조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브루시에 브로콜리, 뭐, 콩나물, 아스파라가스, 다 이미 다 알더라고요. 내보다 이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이건 뭐, 항상 음식이니까 있지 않습니까? 다 알더라고요. 나는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그것도 모르나고 나한테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뭐냐면, 이제 음식과 질병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는데, 이제 이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연구들이거든요. 이제 몇 개, 한 5개, 6개, 7개, 8개 돼 있는데 이런 연구들을 해서 결국 나온 건데 거기 이제 보면은 아까 내가 말했던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혈압 높은 사람들에게 대시 다이어트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곡물 베이스입니다. 그걸 시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스테이트 C라고 이거 뭐지? 전립선 암, 우리 남자들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전립선 자꾸 암들이 오고요. 전립선 비대증도 다 옵니다. 다 오는데 그게 대한 연구들도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병, 혈관병 이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 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이제는 옛날에 그거 백나면은 뭐 치료해서 낫지 이제 그런 말을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이제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의사들도 이제 저런 것들도 이제 시도를 안 할 수가 없는 단계에 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수상합니다. 자, 그 보면 이제 제가 정리를 몇 가지 할게요. 잘 안 보이지요? 제가 이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여기 태블릿 표시에 있으니까 이야기합니다. 고섬유질 통째 곡식의 중요성 해가지고요. 섬유질이 많은 통째 음식을 먹으면요. 심근경색 질환, 당뇨병 위험을 감소한다고 있잖아요. 데이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옆에 그림 있죠. 그죠? 여기 그림 저기 보면은 다 식물이잖아요. 곡물이잖아요. 그런 곡물을 먹으면요. 인슐린 저항증이
많이 해소된다 그럽니다. 당뇨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공부를 많이 먹으면요, 인슐린이 잘 작용해서 인슐린이 잘 컨트롤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채소 및 과일 이걸 먹으면요, 그 10가지 메타 분석을 해가지고 논문들이 나온 10가지를 쭉 모아서 다 보니까, 당뇨병에 대한 것을 보니까 이 채소하고 과일을 먹으니까 짙은 녹황색 채소를 먹으면은 당뇨병이 13%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채소를 먹으면 10% 줄고, 과일을 많이 먹어도 7%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에 대해서 식이요법에 대한 논문들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요. 이 당뇨병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오는 그런 질병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좀 몸무게가 나가는 사람들도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 되면 운동에 대해서 하면 이제 몸무게 줄이고 뭐 그런 것들 다 나오긴 나오지만은요, 조금 뚱뚱한 사람들도 음식을 있지 않습니까? 곡물류, 채소류 기반으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먹으면은요, 같이 몸이 비례한데도 당뇨가 올 확률이 훨씬 줄어요. 그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보면은 이제 단백질도 근데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에 따라서 당뇨병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그 다음에 예방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데이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겁니다. 단백질 유형에 따라 당뇨병 위험인데 하버드 연구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 교수가 한 겁니다. 무려 20만 5천 명 이상이 참여를 해서 조사한 결과 보니까요, 한 육류 단백질 5%만 있잖아요. 식물로 바꾸니까 당뇨병 위험이 23%나 줄더라는 보고입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몸무게부터 줄여야 돼. 그것이 아니고 몸무게는 천천히 줄이시고 식이요법부터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몸무게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줄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그게 생활습관 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드바이스를 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식이만 바꾸면 이제 조금 이제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몸무게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연세분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예전처럼 기억력이 좀 줄어들고 그렇지만요. 이거 노화 예방 방제를 위해서 있잖아. 단백질을 절제하는데 요 옆에 그 책입니다. 노화 에이징 프로세스의 종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자꾸 이제 노화되는데요.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요, 이제 노화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더 빨리 노화된다는 것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게 내가 영어로 적었는데 안 보이죠. 이거는 이 사람 말이라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이 사람 제네틱스 하는 사람 그 뭡니까? 유전학 하는 사람이거든요. 유전학 하는 사람이 영어로 보면 이런데 이게 쭉 적어놨는데 그 내가 이제 두 문단만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너가 자이언트 스테이크, 큰 스테이크를 먹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오래 사는 것으로부터 이거 뭐고 오래 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테이크 큰 고기 이제 육류를 많이 먹으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네 힘이 있을 줄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노화의 종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류, 고기 좀 적게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하고 이제 조금 이제 30분이 다 돼가네요. 이제 채소 과일을 섭취를 많이 하면은요, 인지장애가 개선되고 인지장애 유발 위험이 줄어듭니다. 제일 위에 글자거든요. 잘 안 볼지 모르지만 제가 이걸 읽어줍니다. 여러분들 보시라고. 그 다음에 포화지방 및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 위험이 2배나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럼 적게 먹어야 되겠죠. 트랜스 지방 같은 것들요. 근데 튀김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거 보면 있잖아. 보면서 요새는 이제 조금 이제 먹는 걸 제가 좀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이제 농어입니다. 중년에 대해서 혈중 콜레스테롤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3년 후에 알츠하이머 질환, 혈관성 치매의 확률이 더 증가한다 그 말입니다. 이 혈중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지금 있다고 병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있으면 천천히 혈관들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제가 그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순환기내과 의사인데 이제는 치료 방침도 제가 이제 저한테 환자들이 오거든요. 이제 이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은 굉장히 중요한 약입니다. 우리한테는요. 만병통치약과 같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순환기내과 의사들한테. 그럼 오늘 처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하면서도 요새는 그렇게 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 약을 하면서 제발 좀
콜레스테롤 많은 거 좀 적게 드세요. 찾아보면 저기 인터넷에 수없이 많으니까 좀 적게 드시고, 그러면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은 주면서도 제발 드세요 하거든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높으로 말하면 혈관들이 좁아지고 심근경색, 머리에 오면은 뇌졸중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이제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줄이면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들이 이제 약이 아니지. 오늘은 음식이니까요. 그런 음식을 좀 많이 먹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치매 발병 및 동물성 음식 섭취에 대한 이제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재림성도 건강연구 예비연구 결과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재림성도 재림 신도들이 다 식당 생활을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쪽은 육류를 주고 한쪽은 육류 아닌 고기를 주고 육류 아닌 걸 주고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쭉 모아서 있잖아. 데이터 하고 나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몇 년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학술적인 컨퍼런스가 아니라서 안 그러면 여기 데이터들이 밑에 다 쓰거든요. 어디 있다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안 해왔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내시고 내한테 오시면 학술적인 근거를 내놓으라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치매 그 동물성을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요 치매 확률이 2배나 더 높더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같은 재림성도 같이 모여서 살거든요. 그런 데이터가 있다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이 재밌는 데이터입니다. 이제 지방 섭취를 많이 하는 음식을 먹으니까요 4년 뒤에 있잖아요. 인지력 변화를 보니까 지방 섭취 안 한 사람보다도 4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더 빨리 인지력 장애가 오더라고 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이게 조금 깜빡깜빡 까먹는 분들한테 지방을 많이 섭취했다고 그런 소리는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포화 지방 섭취 시 70%의 기억력 감퇴가 속도가 그만큼 빨리 오고요. 그 다음에 저포화 지방 섭취 시 뇌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비교해서 6년 정도 젊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좀 적게 먹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요새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있잖아요. 다 먹죠. 뭐 다 먹어야 되는데 누가 사주고 안 그러면 누가 해주는데 안 먹으면 또 큰일 나잖아요. 집에서도. 그런데 이제 먹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마인드 식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플랜트 베이스인데 뭐냐면 식물성 베이스인데 하니까 알츠하이머 병하고 관계가 있잖아 나오더라고요. 한 53% 정도 감소하더라.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세가들도 이제 제 오면 이제 그 연세 드시고 치매나 알츠하이머로 있지 않습니까? 기억력 감퇴가 와서 있는 분들이 참 안타깝게 보이더라고요. 저도요. 그런 분이 참 많잖아요. 요새요. 근데 내 건강 음식 해가지고 여기 좀 나옵니다. 이 그림을 내가 하나 딱 갖다 붙였는데요. 여러분들 밑에 안 보이지만은 제가 읽어주면 그겁니다. 첫째, 하나, 둘, 세 개가 딱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있는 건데요. whole food. 그러니까 식물성 베이스에 가공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라. 그게 이제 내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둘째, meat. 그러니까 육류를 가능하면 삼가라. 그 다음에 가금류하고 dairy, 그러니까 낙농식품. 그 낙농식품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걸 있잖아, 잘 삼가라. 우유 많이 마시잖아요. 뭐 하루 하나 정도야 마시는데 지장 없죠. 그런데 미국 사람은 우리보다도 한 5배나 많이 마시더라고. 통계를 보니까. 그 별로 안 좋다고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안 좋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먹는 겁니다. 베리, 그린, 그러니까 뭡니까? 녹색 잎들 있는 거, 그 다음에 채소류, 그 다음에 빈, 그러니까 콩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많이 먹어라. 그 하나, 둘,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공하지 않은 식품을 먹어라. 그 다음에 고기류를 줄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채소류 같은 것들을 많이 먹어라. 이제 그건 하면은 내 건강에 조금 도움이 된다 하는 겁니다. 몇 가지만 이제 합시다. 그 다음에 유방암에 대해서, 전립선암에 대해서, 대장암에 대해서, 위암에 대해서도 다 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아픈데. 그 다음에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격려 음식도 있고, 그 다음에 해피할 음식도 있고, 암 예방에 대한 것도 다 나와 있거든요. 이제 대개 보면은 결국 있잖아, 과일 채소류고요. 근데 해피할 음식도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 가공식품 이런 것들 다 이제 피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식물성 기반 식사 패턴에 대한 것들인데 이제 이것들을 다 종합해 보니까 이제 한 몇 가지가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 심혈관 질환 유발을 한 40% 감소한다. 그다음 뇌혈관 질환 29% 감소한다. 그다음에 당뇨병 한 50% 감소한다. 그다음에 암 예방과 발생도 막는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제 말하는 사람들에게 잘 안 보이죠. 다이어트 스펙트럼이라고 그러고요. 왼쪽 맞죠? 아, 저쪽이네. 저쪽에는 여기 일반 서양 식단이고요. 중간에는 이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그 다음에 비건, 그거는 이제 채식주의자. 그 다음에 최고 오른쪽은 이제 오늘 제가 말하는 식물 기반 음식입니다. 이 먹는 사람들 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가장 안 좋은 것이 서양 스타일의, 웨스턴 스타일의 음식입니다. 저기 외국에 이제 나가보거나 이제 호텔에 가면은요, 이제 물어요. 이제 아침에 이제는 식사를 그 웨스턴 스타일로 하는지 이제 그걸 묻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말만 딱 들으면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하거든. 웨스턴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기 아침에 보면은 베이컨, 치즈 그런 것들이 있잖아. 첨가된 식품이거든요. 그런 건 이제 이런 식단인데 그게 가장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있는데도 지중해 식단 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거든. 내가 오기 전에 한번 그 뉴스를 보니까 지중해 식단 문제만 하더라도 좀 논문이 나온 곳이 있잖아요. 한 2만 건 이상 된다고 그러더라고. 엄청, 지중해, 왜냐하면 이태리 사람하고 스페인 사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 북유럽 사람보다도 있지 않습니까? 뚱뚱한 사람도 많는데 심장병이 적어요. 그 왜 그럴까?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해식 식단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지중해 주위에 있는 어류들을 많이 먹는다는 거고, 둘째는 거기에 올리브가 있잖아요. 날씨가 져서 올리브가 기름이 있잖아, 많이거든요. 위에는 있잖아, 옥수수 기름, 다른 여러 가지 판 기름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올리브 기름이 참 많습니다. 올리브 기름 베이스 그런 것들을 먹고 생선하고 기름도 있잖아. 그런 베이스를 먹으면서 탄수화물은 그거 안 합니다. 조절을 안 하고요. 그대로 먹고 그 대신 이제 곡물류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배가 좀 뚱뚱하고 그러더라도 적더라. 그게 이제 지중해식 식품인데 지중해식 식품보다 더 어드밴스된 것이 바로 오늘 말하던 플랜트 베이스입니다. 그럼 훨씬 적다는 거. 이게 스펙트럼을 제가 이제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봅시다. 이거 2011년에요. 미국에서 있잖아. 이와 같은 식단을 미국 사람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의료비가 워낙 비싸거든요. 그게 국가 경제를 있잖아. 흔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바마 때 오바마 케어라고 나왔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이제 돈이 없는데 이제 병으로 다 죽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단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식단을 보면은요, 제일 위에가 있잖아. 파란 거 있는 것이 데어리라고 낙농식품이거든요. 2011년이었는데 2017년에 하버드 건강식품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안에 내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데어리에 있는데 거기 뭐가 있느냐? 그 물이 있어요. 이제 낙농식품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물로 이제 대체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우유와 골프 관계인데 위에 빨간 거는 미국 사람들이고요. 밑에 거는 한국 사람입니다. 동양인데요. 이렇게 우유를 우리보다 5배 이상 마십니다. 그런데 골절은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1.5배 이상 서양 사람이 많이 생기고, 우유가 왜 먹느냐 그러면 이 칼슘 때문에 먹거든요. 주가. 그런데 여자들은 2배 이상 있지 않습니까? 골절이 많이 생기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절 그것 때문에 먹는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아예 이제 미국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낙농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래 많이 먹을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먹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2장 남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것만 이제 숙지를 하면 오늘 끝납니다. 음식을 먹을 때 eat food not too much. 음식을 먹어라.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지 말라. 가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mostly 플랜트를 먹어라. 이 마이클 폴레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생활 습관화하게 일종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가령 있잖아. 이제 플랜트를 먹어라.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가공식품을 가려 먹지 말고 홀푸드. 그러니까 토양에서 재배한 그대로 먹어라.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 사과를 그냥 먹지, 사과 소스를 먹으면 일단 한번 가공한 거거든요. 둘째 사과 주스를 먹으면 두 번째 가공한 건데 주스에는 뭐가 빠지죠?
파이버가 다 빠집니다. 저기 파이버 섬유질이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다음 사과 튀김을 먹으면 있잖아. 거기에 또 다른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있잖아 그대로 먹으라 안 그러면 돼. 그러니까 그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양한 식물성 기반 음식을 먹어라. 그 보면 eat a rainbow.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의 음식을 먹으면 좋겠다. 채소를 다양하면 여러 색깔을 먹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트 베이스를 보고 컬러도 여러 가지 먹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채소, 과일, 콩가루 식품, 통째 식물을 먹고 그다음에 육류를 가능하면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요리하는데 이제 드라이 히트로 하지 마라. 이제 습기가 있는 게 좋습니다. 습기가 있는 게 이제 보일링하거나 그다음에 뭐 삶거나 그런 게 좋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일반적인 예입니다. 예, 됐습니다. 내가 시간 너무 많이 빼드려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